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틀린 것은 답 3번인데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하죠.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고요. 거래 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 다 실시할 수 있고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교육 실시권자 조금 전에 했죠. 프린트 53번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정답 3번입니다. 그 1번은 교육시간이 규정 없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사고 예방교육. 가장 긴 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가장 짧은 건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시간 시험에 나왔어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건 알아서 방식을 해야 되고, 저는 제가 이 강사를 다 해봤기 때문에 기억이 다 나요. 직접 해보는 게, 경험하는 게 가장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꾸 듣고 잊어먹고 반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사전교육 미리 받는 거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월에 교육을 거의 다 12월에 많이 받는데요. 만약 취직하려면 교육을 미리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취직하려면? 네, 안 받는 게 좋다 했죠. 미리 받아놓고 면접하러 가가지고 교육받았냐 이러는데 예, 교육받았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멈칫한다고 벌써 교육까지 받았다? 그래놓고 또 면접에 왜 개업하려고 이런 물으면 예, 한 2달 배워가지고 개업하려고요. 그러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도 안 받아주겠죠? 교육받았냐 이러면 사장님 그건 뭔데요? 그런 것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 모른 척하고. 아까 다떼마의 문화가 있다 했죠. 일본에 그 내시모 의사와 밖으로 표현하는 의사가 다르게 말한다고요. 예, 그럼 사장님이 그것도 모르냐 무식하게 이런 취지로 자격증 땄다는 애가 이러면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개업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재수로 딱 60점 합격가 전혀 모릅니다. 제가 개업할 생각이 없어서 이런 말을 자꾸 몇 번 해야 돼요. 아, 그럼 요거는 취직시켜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 놓고 좀 배워가지고 바로 옆에 멀리도 안 가고 바로 옆에서 개업을 해요. 대부분. 자,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만두고 다시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되죠. 사전교육은 교육 유효기간 1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한다. 연수교육은 통지하고요. 분사무소 책임자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이 말은 교육받고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번의 답 3번이고요. 2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취소해야 되니까 기억은 맞죠? 서울에서 자격증 받았으면 경기도에서 중개업하다가 적발돼도 서울시장이 취소하는 거 맞습니다. 니은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소공 자격정지한다면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죠. 시도지사가. 틀렸죠. 그래서 어쨌든 개업공개사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소공은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한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입니다. 틀렸고, 리얼은 성명 사용하게 하면 양도대회하고 똑같다고 했죠. 양도대회면 취소해야 된다. 등록관청이 맞습니다. 리얼은. 그 다음에 개시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강원도지사 X, 춘천시장 500만 원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누가 하는지 얼마인지 금액. 3번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이거 오늘 진도를 못 나가는데 벌칙은 다음 주에 나갈 건데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문제 가져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가져오니까 그냥 풀자고요. 어차피 한 번은 들었으니까. 거짓 부정한 망으로 등록하면 3년에 3천만 원이죠. 1년에 1,000만 원 틀렸죠.
유사명칭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틀렸네요. 디귿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에 3,000만 원 맞죠? 반납 미반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1년에 1천 맞고요. 답 5번입니다. 4번 금지행위 우리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근데 대가리만 암겠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대가리인지까지 알아야 돼. 답은 4번입니다. 전매 제한을 받지 않은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니죠? 전매 제한이 5년. 전매 제한이 5년이라고 하면 그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 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주택법에 보면. 그건 뭐냐면 분양가 차이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싸면 뭐 8년, 보통 수도권에서 8년까지도 있더라고요. 아주 싸면 시세의 50% 미만이면. 그 전매 제한이 없는 거는 시세나 분양가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는 시세보다 더 비싼 거는 분양가 제한, 전매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 전매 제한이 만약에 5년이라고 하면은 전매 제한 5년인 거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죠. 주택법에 보면 사용 검사 받으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분양받고 5년이기 때문에 입주하고는 2년만 지나면 된다고요. 어차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하려면 2년 있어야 되죠. 2년 있다 팔면 된다고 입주하고. 지금 투기과일지구 이런 데는 거주도 2년 해야 되고 보유도 2년 해야 되죠. 2천은 그냥 보유만 하면 되죠. 세주도 되잖아요. 전세주도 되잖아요. 2년간. 제가 사는 동네는 투기과일지구라서 2년 거주도 해야 되더라고요. 반드시 입주도 해야 돼요. 입주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중요하죠. 입주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서류를 본다고요. 전입신고 됐는지 안 됐는지. 4번이 답이네. 전매 제한 안 받. 전매라는 거는 뭡니까? 매수인이 다시 대파는 걸 전매라고 하잖아요. 전대라고 하면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걸 전대라고 하고요. 전매 제한 받지 않는 거 전매해도 됩니다. 중개도 됩니다. 답 4번이고요.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2번이죠. 기출문제입니다.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 모든 X입니다. 모든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부칙개공이 개공 맞습니까? 묻던데 예, 개업공개사입니다. 부칙개공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하잖아요. 등록 안 했는데 등록한 걸로 보니까 개업공개사 맞아요. 부칙개공도. 2번이 답입니다. 모든. 잘 몰라도 시험에 모든 반드시 꼭뿐만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80%는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6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6번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5번이 답인데요. 예, 우리 프린터 거기 37번에 동그라미 5번, 6번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기간 60일 이내고요.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37번에 5번, 6번에 있죠. 그래서 90일 X입니다.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마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조정이 별 의미는 없더라고요. 조정을 해도 조정한 걸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정을 거부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일단은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 압박수단은 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90일이 아니고 분쟁조정은 60일 이내에 마쳐야 된다. 30일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답이 1번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으면 임의적 취소죠. 상대적 취소 할 수 있다고요. 나머지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7번에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명칭과 관련해서 틀린 것 답 2번이네. 2번. 2번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제가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시험에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두 다 해당됩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공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은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려놓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심지어 저한테 연락 온 분은 자기 개인 블로그에다가 매물 올려놨는데 오늘 오전에 거래됐는데 오후에 안 내렸다고 과태료 처분받았대요. 그건 누가 했겠어요? 옆에 같이 알고 있는 개업공개사가 민원 넣어서 그랬죠. 옆에 개업공개사한테 약 올렸대. 나 오늘 2천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너 얼마 벌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요. 돈 벌어도 그냥 조용히 있어. 괜히 옆에 자랑시키면 열받으니까 민원 넣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민원 넣었다면 이거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뭐 억울하다. 오전에 계약했는데 오후에 안 내릴 수도 있지 않냐.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뭐 오후에 계약하고 오전에 계약했으면 오후까지는 괜찮다 이런 말 없잖아요. 법에. 허위매물, 미끼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 이름을 명시한 경우. 그 다음에 성명, 소연 등 안 적으면 지금 문제 있잖아. 성명, 소연 등 5개.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안 적으면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프린터 4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 프린터 25번 맨 밑에 보면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갓집 형님, 종갓집 형님 소면입니다. 이거는 그냥 표시 광고고 요거는 인터넷 표시 광고 하려면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도 명시해야 되고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5번 프린트 맨 밑에 있죠. 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이 10개 외에 8개를 더 명시해야 된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 같이 시작.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다고 하니까 프린트 25번 맨 밑에 아무리 찾아도 개개는 못 찾겠던데 대가리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인터넷에 질문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거긴 개개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방, 점 찍고 욕실 개수 이렇게 돼 있죠. 찾았어요? 방, 점 찍고 욕실 개수, 그게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개는 없어요. 대가리를 아무리 찾아도.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총사방, 개개, 입주관. 시작. 이거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거 돼 있잖아요. 이거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해서 X잖아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8번에 2번. 그 다음에 9번입니다. 포상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포상금은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되고 수사기관에 경찰서에 가서 고발할 수는 있지만 경찰서에 포상금 달라 하는 건 안 되죠. 포상금은 등록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답이고 2번 협회가 보조하는 게 아니라 국고 그리고 전부 보조할 수 있다는 X라고 했죠. 최대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3번은 국토부 장관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 4번은 국토부 장관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 그리고 30일이 아니고 1개월이죠. 1개월.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짜증나게 30일이나 1일이나 그게 문제 왜 이딴 식으로 내놨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달라요. 시험에 나오면 1월은 한 달은 27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1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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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1, 3, 5, 7, 8, 10, 12월은 31일까지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면 다르다고 뭐 현실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우린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게 시험이라고, 이게 합격시키기 위한 게 시험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9번에 1번이고요. 10번은 아까 했죠? 11번은 1번입니다. 이게 헷갈려요.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통보합니다. 이것도 너무 또 공부 많이 하면 이 법조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거든요. 1번이 맞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안 돼 있고, 엄밀히 보면 소속공인중개사잖아요. 근데 법조문에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취직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죠. 그것도 너무 깊이 공부해가지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 말 없다고 또 X는 하지 마시라고요.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그 공인중개사법은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1번이 답입니다. 2번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한다고 했으니까 X죠. 3번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자격정지한다. 그래서 X고, 4번은 보고는 자격 취소만 보고한다고 했죠. 그래서 X고, 자격정지는 보고 안 하고요. 5번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11번의 답 1번이고요.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2분의 1 미만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3분의 1. 19명 중에서 협회 회장, 협회 임원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5번이 아니고 13번.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서울에 안 둬도 되죠. 예, 그 다음에 총회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3번 협회는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부를 설치한 데는 시도의사, 지회는 등록관청의 사후 신고다. 5번 협회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또는 적용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입니다. 저는 재미나는 건 뉴스를 보니까 지금 뭐 김영삼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재단 있잖아요. 재단. 전두환 전 대통령 1회 재단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경수, 박정희 정수장학회 있잖아요. 정수, 유경수, 정수, 박정희 할 때 정수장학회 있죠. 전부 다 재단법인 설립해가지고 전부 다 재산 다 거기다 상속했어요. 전직 대통령들 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상속을 했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지분 달라 해가지고 줬잖아요. 명 나타났죠. 저도 걱정해요. 갑자기 또 저주권대 누가 나타날까봐. 뭐 죽고 없는 사람이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 자, 14번입니다. 14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답 1번인데 실비 프린트 아까 52번에 15번, 16번에 봤잖아요. 아까 52번에 15번, 16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하고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한다. 1번 매도인이 부담한다 해서 X죠.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14번에 1번이 되겠고요. 15번 교육제도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실무교육의 내용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미리 배운다는 이야기. 미리 개업공개사 되면 알아야 될 걸 개업공개사 되고 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되고 나서 알아야 될 걸 미리
교육받고 개업을 해야 됩니다. 예, 법률 지식이고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똑같다.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 교육시간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다.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4번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만 밑줄 치시고요.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다. 답 5번이네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또 질문하더라고.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될 실무교육은 안 받아도 되겠네요. 처벌 규정 없으면. 예, 안 받아도 됩니다. 단 개업은 못하고 취직은 못합니다. 개업하려면 등록 신청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고용 신고하려면 교육 수료증, 직무교육,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취직은 못하고 개업은 못합니다. 단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협회 설립 인가 안 받아도 처벌 규정 없습니다. 인가 안 받으면 협회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가 안 받았다고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인가는 효력 요건이지 적법 요건이 아닙니다. 허가는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으면 처벌받죠. 15번에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5월달은 여기서 끝이 내일 모의고사 봅니까? 예, 모의고사 점수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신경이 쓰이기는 쓸 거예요. 근데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점수 지금 안 나오는 게 더 나중에는 도움이 된다고요. 지금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더라도 오히려 점수 많이 나오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너무 점수 잘 나오면. 그러니까 진짜 점수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점수 안 나와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틀린 거 한 번 더 찾아서 풀어놔봐야 돼. 왜 틀리는지. 그게 중요하다고요. 나중에 10월달에 실제 시험의 고득점이 중요한 거죠.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